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부탁드립니다. 上田です。 고레다입니다. 네, 제가 너무 떨리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바쁘신 와중에 한국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한국에 너무 자주 오셔서 방한 횟수도 세보지 않으셨다는 인터뷰 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자주 와주시기를 바라는 기쁜 마음인데요. 오늘 자리에 해주신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 티켓을 쟁취해서 오신 이 관객분들께 인사 한마디, 그리고 다시 한국을 찾으신 소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まずはこの劇場の25周年という記念のタイミングで、特殊上映をしたいと思ってるんだけども来られないかというお誘いをいただいて、ちょっと今撮影と撮影の合間なもんですからピンポイントでここだったら行けますって言ってお伝えしたのがこの3日間で今日2日目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今日本も韓国も同様にその映画館、アートハウス、ミニシアターと呼ばれる映画館になかなかお客さんが来てくれない状況というのは同じようにあるので、せっかくだからね、こういう機会になんかまたやっぱり映画館っていいな、映画館で知らない人と映画を見るってちょっと特別な体験だな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思い出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そんなイベント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やってきました。 우선 이번에 이제 이 시네큐브가 25주년이 되는 이제 기념비적인 이제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특집 상영을 할 테니까 영화관 쪽에서 좀 감독님 오실 수 없겠냐 이렇게 좀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 중이다 보니까 촬영과 촬영 사이에 이 시기면 좀 핀포인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3일이었고 오늘이 그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최근에에서 그 영화관, 뭐 아트하우스, 그리고 또 미니시어터라고 불리는 이런 좀 그 영화관에 그 관객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은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처럼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이제 역시 그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극장에 오셔서 정말 영화관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이제 공간이구나. 영화관에서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영화를 보는 것이 참 특별한 체험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상기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決して美味しいものを食べさせろって注文して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昨日今日と本当に美味しいものをご馳走になり、ペドゥナに会い、ソン・ガホンさんに会い、イ・ドンフィさんに会い、そういう一緒に映画を作った友人たちと再会をして美味しいご飯を食べて、ここにやってくるという本当に充実した2日間を今過ごしております。今日も皆さんにとっても、僕だけじゃなくて皆さんにとっても充実した時間になると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付き合いください。 예, 결코 제가 뭐 맛있는 것을 사달라 이렇게 뭐 주문을 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을 참 대접을 잘 받았고, 또 배두나 배우님 만났고, 또 배두나 배우님, 뭐 송강호 배우님, 이동희 배우님,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화 작업을 했던 친구들과 이렇게 좀 재회를 하고 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좀 알찬 이제 그 이틀 동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러니까 저에게만 알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번에 마스터 클래스 준비하면서 사실 새삼 새롭게 놀랐던 게 감독님의 그 필모그래피 안에 작품 개수였습니다. 그 95년에 이제 환상의 빛으로 데뷔하신 이래 영화는 총 16편, 그리고 드라마는 3편, 이제 한두 화 정도 연출하신 것까지 합하면 5편, 그리고 다큐멘터리 19편, 그리고 그 밖에 광고나 뭐 뮤직비디오 등도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셨어요. 심지어 책도 굉장히 여러 권 출판을 하셨고,
이것이 과연 한 사람의 창작자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많이 샘솟았고,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하게 될 거라고 혹은 이제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오신 것인지, 혹은 조금 버겁지만 달리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처음에 궁금해졌습니다.双子の弟が 예? 双子の弟がいて 아, 예, 제가 쌍둥이 남동생이 있어요. 分担してます。 예, 분담 해소하고 있습니다. デビュー作の頃は、なんだろうね、ほぼ自主制作って言うとあれなんだけど、今とちょっと違って自分が所属している会社に、出資をしてもらって、監督なんだけれどもプロデューサー的な役割も担っていたから、本当に会社員みたいな事業計画書っていうのを書いてさ、例えば1000万出資してくれたら1100万円戻ってきますよっていう 110% 戻ってきますよっていう、そんなことはないんだけどね、大体はね。そういう事業計画書というのを書いて作品が出来上がって公開して事業として答えが出たら次のプロジェクトを僕提案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やり方だったんですよ。仕方ないというか、それがルールだったので。でそうするとやっぱ3年に1本しか取れない時期がデビューからしばらく10年近くはそのペースでしか取れなかったから、その間に3年に1本だと死ぬまでに10本取れるのかみたいなそんな気持ちになり、その期間にどんどんこう映画の企画とか脚本をとにかく書いたのね、たくさんね。でそれがこの10年15年ぐらい、比較的早いペースで撮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もんだから、もう撮れるなら1年に2本でも3本でも体力の残ってるうちに撮ろうという意識に今はなっているもんですから、それで本数が増えてるのかな。 예, 우선 제가 이제 그 데뷔작을 이제 그 만들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거의 이제 그 자주 제작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독립 영화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달리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감독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프로듀서 같은 그런 역할도 좀 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소속이 된 몸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1,000만 원을 출자를 해주면은 내가 이제 그 100만 원까지 돈을 벌어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110%로 이제 그 환원을 해가지고 돌려주겠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고 개봉을 하고, 또 이제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오면은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3년에 한 편을 이제 뭐 만들면 잘 만드는 이제 축이었어요. 그래서 감독으로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한 10편 정도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3년에 한 편씩 만드는 페이스면은 과연 10편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이제 그 점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영화 기획서라든지 각본을 일단 쓸 수 있는 대로 제가 많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많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최근 10년부터 한 20년, 그러니까 15년 사이에는 좀 페이스가 좀 빨라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그 작품을 찍을 수가 있고, 또 찍을 수가 있다면은 이제 한 1년에 한 뭐 한 편이든 두 편이든 최대한 찍을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내 체력에 닿는 대로 찍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작품 수가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에는 시나리오 어디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인터뷰 찾아보면 이제 뭐 그 기차 안에서 정말 잘 써진다, 비행기, 그리고 뭐 심야 패밀리 레스토랑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또 료칸에 틀어박혀서 쓰시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요새는 어디서 주로 작업을 하시는지. 最
最近深夜のファミレス行かなくなったな。 최근에는 이 심야 패밀리 레스토랑은 안 가게 된 것 같습니다. 昔は24時間営業だったんだけど、コロナの後夜中に閉まっちゃうようになってね、あんまりいい場所じゃなくなっちゃった。書くにはあれ4人掛けのテーブル、広くてすごく良くて、資料を広げても全然スペース的には確保できたからいい場所だったんですけど、今行かなくなりましたね。 예전에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24시간 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심야 영업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에 좋은 장소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패밀리 레스토랑은 4인용 이제 테이블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작업을 펼쳐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펼쳐서 작업을 하기가 딱 좋은 장소였어요. 예전에는. 茅ヶ崎館という旅館があって、今出た名前が出ましたけど、2008年の歩いてもの脚本書くときに初めてその旅館に行って、茅ヶ崎って東京、渋谷からだと特急に乗って1時間ちょっとか1時間半ぐらいかな、宿に着くまでにちょうどいい距離感で東京の喧騒を離れて波音を聞きながら部屋で脚本が書けるんですよ。で遡ると昔小津安二郎と野田光吾さんって脚本家の方がそこに長い時には半年ずっとそこの旅館で、こもって2人で脚本を書いていたという場所で、ちょっとそのことにあやかって自分もそこで書くようになったらとてもいい集中ができたので、それ以降は必ずもちろん脚本全部そこで仕上げるほど長く滞在はできないんですけども、アイデアをまとめたり書稿を書いたりっていうことは、ずっと続けてました。ただ去年ちょっとその旅館が改築されてちっちゃくなっちゃって狭くなっちゃって大きなお風呂とかなくなっちゃったもんだから今年は行ってないです。 그리고 이제 그 료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치가사키관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료칸이 있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제가 2008년에 걸어도를 작업을 할 때 처음 이제 거기서부터 쓰게 됐어요. 근데 그 도쿄 시부야에서 그 특급 열차를 타면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데 딱 좋은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기에. 그래서 도쿄의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소음 같은 데서 벗어날 수 있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오즈야스지로 감독님이랑 이제 그 노다코 오고시 각본가랑 이제 그 같이 한 길게는 반년 정도 이렇게 머무르면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좀 그 기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편승하는 마음으로 이제 직접 가서 써봤는데 집중이 잘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그러니까 각본을 전체를 다 작업할 정도로 오래 머무르지는 않지만 아이디어를 정리를 한다던가 뭐 초고 작업을 할 때는 꼭 그곳에서 이제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곳이 좀 리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개축을 했어요. 개축을 해서 공간이 좀 협소해지다 보니까 그 큰 이제 탕 같은 게 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갔습니다. 今だからね、新幹線か飛行機。 그래서 지금은 신칸센 아니면 비행기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今回羽田からソウルまでもうだからカバンの中には書きかけの脚本とノートが入っているんだけど、2時間ちょっとなんだよな。乗ってちょっと書こうと思ってたのに寝ちゃってふっと起きたらもうついてたから今回まだ書けてないですけど、明日の帰りの飛行機でちょっと書こうと思ってます。 이번에 이제 제가 하네다에서 여기 서울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가방에 이제 쓰다만 각본과 이제 그 노트를 챙겨서 왔어요. 근데 이제 2시간 조금 더 되는 남짓한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 비행기 타면 내가 써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탔는데 스르르 잠이 들어가지고서 눈을 뜨니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 때는 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혹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기차를 타신 적도 있으실까요?そのために乗り物に乗ることはないんだけど、だから京都で何かイベントに呼ばれたりすると、この時期京都いいな、
2時間半往復で5時間脚本かけるからこの仕事を受けようかなみたいな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す。 예, 근데 제가 뭐 각본 작업을 한다는 그 목적만으로 타는 일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토에서 열리는 이벤트가 있다. 이번에 오실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은 아, 지금 이 계절에 교토가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편도로 한 이제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오가는데 한 5시간이면 괜찮겠다. 작업하기 좋겠다. 이 이벤트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今回は違いますよ。今回はこのイベントがメインですよ。 예, 하지만 이번은 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 이 이벤트를 예, 메인으로 예, 이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네, 이 자리를 오가시면서 또 좋은 발상이 떠오르셨다면 저희로서는 깊은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시고 그것을 굴리는 과정에서의 디벨롭이랄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집필을 앞두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저렇게 머리로 굴리면서 좀 뭐 조사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작업하는 기간이 더 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일단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로 플롯화해서 만드시는 작업을 우선시 해놓고 그 다음 단계들을 밟아 나가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あんまりルールがあるわけじゃないんだよな。ケースバイケース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んだけども、何かすごく、作品による本当に自分の身近なところからスタートさせたものであれば、アイデアが浮かんだらまずそのどこかのシーンを書いてしまうっていう、具体的にそれ冒頭じゃなくてもどっかイメージの明確に自分の頭の中に浮かんだものを先にシーンとして書いちゃうっていうこともよくやりますけれども、明らかに取材が必要だなっていうものに関して言えばできるだけ、まず仮のタイトルをつけたノートを一冊作って、そこにリサーチでいろいろ人に会ったり本を読んだりしたものをまずまとめていく作業をプロット作りの前にやります。 예, 무슨 이렇게 딱히 이제 룰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라고밖에 말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가까이에 있는 어떤 소재로 이렇게 시작을 할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먼저 확 떠오르면은 어떤 이제 그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편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 반드시 뭐 오프닝 씬이 아니라 머리에 떠오른 뭐 중간 씬이라든지 그 위치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좀 씬을 먼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만드는 편이고, 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일단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작품은 최대한 그 타이틀, 가칭 타이틀을 붙여놓은 이제 그 노트를 한 권을 만들어서 리서치를 해서 뭐 이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내용 이런 것들로 좀 플롯을 이제 만들기 전 단계 그런 좀 작업들을 합니다. 준비들을. あとはね、もう本当に断片をね、携帯のね、メモがあるじゃん。メモにだから思いついたことを夜中でもポンと書くんだよね。 그리고 또 이제 아주 막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떠오른 것이 있으면 이제 휴대폰에 메모장 기능 있잖아요. 그 메모장에다가 그 생각난 것들을 이제 그 밤에 이렇게 적어둡니다. すごいたくさん 엄청나게 많이. 断片がここに入って 예, て、 이 단편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어요. 後で見直した時になんだこれっていう、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얘가 도대체 뭔가 これ何の作品のメモ 얘가 무슨 작품의 메모였더라. わかんないことが結構ある。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だいたい今撮ってるものと次に撮るものとその次に撮るものぐらいは頭のどっかしらにあるんですよ。3本ぐらいあるんですよ。だからメモ取ってる時にそれがどのアイディアだったのか今こうずっと見てるんですけどね。
わかんないものが結構あるね。 예, 대체로 제가 지금 현재 찍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작품 그리고 그 다다음 작품 그 이제 3편 정도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메모를 이제 적고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얘가 도대체 그것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 아이디어인가 봐도 모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学校に剥製って書いてある。 여기 지금 학교의 박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메모장에 학교의 박제. 朝8時にメモしてる、ね、 아침 8시에 메모를 한 건데 なんか夢で見たのかもしれない、ね、 제가 잠자다 꿈에서 본 건가? 그랬을 수도 있고. でもこれを定期的にだからちょっと点検するんですよね。こう脚本、これ溜まってくると大体それがつながっていくので、この断片がそれがつながってきたら一度書き出してみて、脚本にしていくっていう段階へ進みますけど、今ここに書かれてるのはその前のものがほとんどなので。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쌓인 것들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것들이 연결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어지면은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본으로 완성이 되고 지금은 이제 그 단계 이전의 것들이 이제 이 메모장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예전 인터뷰에 감독님께서 아직도 노트에 그 씬을 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아직도 그 씬을 직접 쓰실 때도 노트로 수기로 쓰시나요? ノート手書きで、脚本の第1項は原稿用紙手書き 노트에다가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고 초고라고 해야 되나? 초고는 예, 원고지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손으로. 手が動いてないとなんか頭が動かないんだよね。もう本当にそれ古い人間なんだと思いますけど。 제가 정말 오래된 타입의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もちろん最終的にはだから監督助手と言われるアシスタントの子が僕が手書きでいろいろ書いたものを整理して打ち直してくれるんですけども、それまではだいたいこうシーンの入れ替え、今だってシーンの入れ替えとかすごい簡単でしょ、パソコンでやったら。だから僕原稿用紙こうハサミで切ってさ入れ替えてセロテープでこういまだに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けど。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그 최종고는 그러니까 제 그 감독 조수가 제 어시스턴트가 제가 수기로 쓴 거를 정리를 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씬 전환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그 순서가 바뀌거나 하는 부분을 컴퓨터로 하면 금방 하잖아요. 근데 제 손으로 쓴 거를 원고지를 가위질을 해가지고선 셀로판 테이프로 그거 다 이제 일일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でもね、手書きの痕跡が残ってるって結構ね大事なんだよね。こう本当にポンと簡単に入れ替えちゃうと、元からその流れにあったように錯覚するけど、切って貼ってシーンナンバーをこう消して直したりしてるとさ、なんとなくそのリライトのプロセスっていうのが可視化されてそうで見えてくるんだよね。3ヶ月前と昨日とっていう、それが悪くはないかなっていう感じなんだよな、途中までは。 예, 그런데 그 수기라는 것이 흔적이 남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은 뭐 순서를 예를 들어서 바꾸었을 때 그 흔적이 남질 않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수기로 해가지고선 잘라서 붙이고 이러면은 또 이제 씬 넘버 같은 것도 이미 적혀져 있던 것을 지우고 거기에 뭐 수정을 할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그때까지 밟은 프로세스가 다 가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또 층으로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3개월 전에는 이랬는데 어제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그것이 다 이제 보이다 보니까 이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중 단계까지. 너무 재밌습니다. 本当 정말요? 아, 네, 너무 もうすっごい 너무 時 재밌지 間すっ 않습니까? ごいでも 원고지 無駄な時間使ってんなこのおっさんって思ってる人がたくさんいると思う。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저 사람 정말 참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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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부터 원고지에 쓰시는 그 영화인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감독님은 혹시 쓰실 때 관객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초고대? 초보에서요? 네, 초보에서요? 초보 그리고 이후에도 예, 촬영 전까지 そのお客さんというよりは、例えば監督助手の子がいて、今は28歳の子がここ2作ついてくれてますけど、もちろん自主で映画を作ってた経験はある子ですけど、僕にとってはその子が最初の観客なわけ。もしくはプロデューサーには必ずプロセスは見せるので、一人で絶対に書かないので、途中見せて感想をもらう、どこが分かりにくいのか、どこが良かったかみたいなことは、僕はあんまり自分の、思い込みを信用しないので、そこで、例えばだからその題材に思い入れのない人に読んでもらって、感想を必ず聞いて反映させていきます。初稿までの間に。 저는 이제 그 관객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한테 지금 같이 작업을 하는 그 그 감독 조수가 지금 28살이거든요. 근데 최근 제 2작품을 함께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독립영화를 만든 경험이 있는 이제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첫 관객과 같은 그런 이제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로듀서한테도 반드시 이제 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결코 이제 그렇게 안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 도중에 꼭 이제 소감을 한번 물어보거든요. 읽어보고 어땠냐. 그래서 어디가 또 좋았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제 뇌피셜이라고 해야 되나? 제 생각만을 좀 믿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그 소재에 대해서 그렇게 별다른 애착이 없는 사람한테 뭐 보여주고, 이제 소감에 대해서 꼭 묻고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을 초고까지 진행하는 그 사이에 꼭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김에 감독 조수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기획 감독님 말씀에 따르면 감독 조수라는 이제 직책을 현장에 두시기 시작한 지 이제 꽤 되셨는데, 이 감독 조수라는 역할은 기획부터 시작해서 리서치, 촬영, 편집, 그리고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감독에게 언제 어떤 의견이든 말해도 좋은 역할로서 이제 그런 크레딧을 하나 주고 이제 현장에서 운용을 하고, 그 크랭크 인부터 업까지 이제 그 현장을 진행하는 조감독을 따로 줘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체제로 이제 현장을 운용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감독에게 되게 좋은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 분부쿠라는 감독님이 만드신 그 제작자 집단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그 감독님의 이전 작품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안에 이제 말하자면 소속되어 있는 감독님들, 감독 조수 역할도 하시면서 감독으로 커가시는 분들의 이제 프로필도 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 정말로 언제 어떤 의견이든 말하는 역할을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식으로 최근에 현장 운영을 하셨는지. 遡って話すと、映画の現場、デビューの映画の現場をやった時にちょっと違和感があったのは、助監督は現場が終わるともう次の現場、別の監督の次の現場にパッといなくなるんですよ。基本そこまでなんですよ、契約が。みんなフリーランスで。昔の撮影所で映画が作られてた時代は完成まで付き合って、例えば助監督が予告編を作るみたいなシステムがあったんだけれども、それがなくなってみんなフリーになって以降、予算を削減するって意味もあるし、撮影所が人材を育てなくなったっていうのも大き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トータルでだから助監督が映画がどうやって企画が立ち上がってどうやってお客さんに届くのかっていう全体を経験しないまま現場の演出助手だけをや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なんかルーティン化しちゃったっていうか、それが当たり前だと思われてしまっている時期がすごく長くって、でテレビは実はちょっと違っていて、企画書書くところからアシスタントディレクターというのがいて、放送までずっと一緒に
いるんですよ。基本的にディレクターとアシスタントディレクター。大変、これが、大変なことも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僕はやっぱりそこまで関わらないと自分が監督になれないだろうなと思ったので、最初は西川美和さんがワンダフルライフに着いた時に、当初は助監督で着いたんだけども、現場が終わった後もとにかく完成までずっといてもらって、それこそ編集を見てもらって意見をもらう、ポスターどうするかっていう話も相談するっていう形で残したんですよね。それをだから監督助手ってポジションを作ってその時は西川助監督もやってたから、それとは別に監督助手っていうのを作ったのは2008年の歩いても歩いてもからです。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이제 그 데뷔작을 만들었을 때 그 현장에 대해서 좀 위화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왜 이럴까 좀 그런 의문을 가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조 감독이 작품,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면은 바로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가지고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촬영소 같은 경우에는 작품, 그러니까 촬영소가 메인이던 그 주류였던 시절에는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조 감독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조 감독이 그 영화의 예고편을 만드는 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촬영소가 메인이던 시절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다 사라지고 이제 다 좀 프리랜서화가 되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산 감축이라든지 또 촬영소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인재 육성에 대해서 별 이렇게 좀 의욕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돼서 그런지 좀 그 조 감독이 토탈로 영화를 이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추세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것이 기획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기획이 생겨서 또 이제 그 완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그 전체를 좀 보지를 못하고 이제 조수 역할로만 계속 도는 그런 이제 루틴이 아닌가, 이게 좀 당연한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 쪽은 달랐어요. 영화 쪽이랑. 그러니까 TV는 기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어시스턴트 디렉터라는 사람이 방송이 될 때까지 항상 이제 그 이제 디렉터랑 좀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이제 그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힘든 일도 많긴 하지만 저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전체에 관여를 하질 않으면은 내가 감독이 되질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니시카와 이제 미와 감독, 이제 지금 감독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원더풀 라이프 때 이제 저희 이제 현장에 조 감독으로도 있었고 또 이제 감독 조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조 감독 역할을 하면서 완성될 때까지 편집도 함께 이제 보면서 이제 의견도 말해주고 또 우리가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이제 의견들도 이제 말해주는 그런 직책으로 이제 남겨가지고선 같이 이제 그 감독 조수의 역할을 이제 만든 거예요.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조 감독과 이제 감독 조수가 있는 그런 좀 체제를 마련한 것은 이제 8년에 이제 그 걸어도 이때부터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시면서 분부쿠의 탄생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제작사가 아니라 제작자 집단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집단의 창작자 집단 같은 공동체 같은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고요. 그 현재 제작 중인 작품을 중심에 두고 여러 스태프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이제 만드는 느슨한 공동체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이제 이 홈페이지 찾아서 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 니시카와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뭐 80년대, 90년대 감독님, 정말 새로운 감독님들까지 그 안에서 감독 조수부터 해서 본인들의 작품도 만드시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감독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동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으셨는지, 그리고 이 집단이 운영되는데 어떤 특징이랄까 규칙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今は3年に1回新人を募集してました。 지금은 하면서 과거형으로 끝내셨는데 그 3년에 한 번씩 신인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そうですね。3年に1回募集し始めてもう12年ぐらい経つのかな、だから。 그래서 그 3년에 한 번씩 이제 모집을 하고 한 1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毎回200人ぐらい応募があるんですよね。 매번 한 200명 정도 응모를 해주는 것 같아요. で、作文書いてもらって面接したり、その子が過去に取ったものとかを見させてもらって、面接官3人ぐらいでメンバーが交代で、選ぶんですけども、基本的にだからこの十数年で選ばれた監督助手全員女性です。 예, 그래서 그 장문을 이제 쓰고 또 이제 면접을 하고 또 그 이제 과거 작품을 이제 가져오게 해서 이제 그걸 보고 저희 이제 면접관 3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면접을 하고 이제 그 선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근 이제 10몇 년 동안 감독 조수로 예, 그 채용이라고 할까 이제 들어온 분이 전원 다 여성이에요. すごい細かい話だと、お給料払うの3年だけなんだよ、基本。でもう4年目からは自分でちゃんと自分の仕事は自分で、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コントロールしろっていう感じなんだよね。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세세한 얘기긴 한데 급여라고 해야 되나? 그 월급을 3년까지만 줘요. 3년째까지만. 그리고 이제 4년째부터는 이제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컨트롤을 하라. でもなかなかやっぱ今3年でさ、じゃあ劇映画撮れるようになるかっていうとそうもいかないもんだからやっぱ5年ぐらいかかるなと思い始めていて、3年に1回人撮るのちょっと間隔空けようかなと今少し考え直してるとこ。 그런데 그 3년 만에 정말 그 극영화로 이렇게 입봉을 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5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3년에 한 번 사람을 뽑는 거를 좀 그 기간을 좀 한번 늘려볼까 지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別になんかルールがあ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自分がやりたい会社じゃないので、何時に来いとか業務命令があってこの仕事つけみたいなこともないですし、非常に自主的に集まってるだけなので、考え方としては、厳しいかもしれないけども、あなたにお金を払うのは会社じゃなくて作品ですっていう。だからとにかく、映像で飯を食うためには作品に参加をして、そこで役に立って作品からお金もら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その意識を徹底するっていう感じです。 예. 그리고 이제 뭐 딱히 룰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몇 시에 뭐 출근을 해라, 뭐 어떤 뭐 업무 명령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작업에 이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집단인데, 이게 그러니까 너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다, 작품이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차갑다고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네가 벌어먹고 살려면은 작품에 참여를 해서 그 작품에 기여를 해서 그 작품에게서 돈을 받아라. 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面白いこの話。 근데 이 얘기 지금 재밌나요, 여러분들? 本当？ 예,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야, 하즈메테です. あんまり海外でこんな自分の会社のなんかこんな細かい話したことないから興味がなかったらごめんなさいって感じなんだけど。 그러니까 제가 해외까지 나와서 저희 회사에 이렇게 좀 구구절절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세세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얘기면은 되게 좀 예, 송구스러운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 영화를 만들기 더 어려워지는 시기로 가고 있어서 선배 감독님, 특히 작업을 많이 하시는 선배 감독님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가 후배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3년 동안 월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강하게 그 혼자 헤쳐나가는 이런 방식도 전 처음 듣는 방식이라 아주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네. 그 더불어서 이제 여기서 조금만 하나만 더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함께하는 감독님이 계속 작업을 하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을 픽하는 기준 같은 거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 배우를 캐스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매번 같은 지점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좀 놀랐던 게 그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는 원래 하드보일드 장르를 생각하셨어서 그 연기적 테크닉보다는 어떤 독특한 표정으로 이렇게 사람의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표정이 있나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그 경력이 별로 없지만 이제 아기라 유야라는 배우를 발굴해서 이제 기용을 하셨고 그 기적 그 오디션을 볼 때도 그 마에다 형제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를 완전히 그 매력에 압도돼서 시나리오를 바꾸셨다고도 들었고 그 특히 이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찍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배우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그 어떤 재주가 있는 아이보다 찍고 싶은 마음이 있는 대상을 찾아서 더 헤매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찍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느낌이 감독님에게 어떤 것인지 이것은 어린이 배우뿐만이 아니라 아마 성인 배우 분들한테도 적용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감독님이 보실 때 연기력보다 더 앞서는 어떤 감각인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참 예, 알기 어려운 直感なんですよ。 직감? もう勘ですよ。この子で、この勘っていうか思い込み、この子だ、この子で撮ろう。じゃあもうこの子に合わせて脚本を書き直そうって思ったらもうそうするしかないじゃん。自分がそうしたんだもんっていうさ、覚悟が決まるから、覚悟をさせてくれる相手を選ぶって感じ。 예, 그러니까 진짜 직감, 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뇌피셜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이야, 이 사람으로 찍어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에 맞게 각본을 수정해야 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저를 각오하게 하는 그렇게 좀 이제 제 각오를 서게 하는 그런 상대랑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好みはあるじゃん、誰にでも。僕にも好きな声とか。僕やっぱ横顔のラインが好きなラインってのがあるんですよ。だからそれで選んでるわけじゃなくて選んでみたらやっぱ横顔がいいねっていうことは多いから何にも基準がないわけじゃないと思いますけどでもやっぱり会って初めましてで会ってピンときたらもうそれでいいんですよ。お芝居がどうこうってのはその後ついてくるんです。と思いますよ。で直感外したことはないです。はっきり言うけどそこだけは自信があるので直感が働いて選んで後で失敗したなってことは30年やってるけどまずないのでいろいろ悩んで考えて選んだ方がやっぱり間違うことが多いので、はい、自分の直感は信じてます。 근데 이게 누구나 선호도라고 해야 될까? 뭐 좋아하는 그런 취향들 있잖아요, 취향이. 근데 저도, 그러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목소리의 성질이라고 할까? 아니면 또 이제 엽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로 다 선택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 고르고 난 사람의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역시 내가 이런 선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딱 첫 대면을 했을 때 오는 것 같아, 느낌이 오는 것 같아 하면은 저는 그걸로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기력 같은 거는 그 후에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제 직감은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좀 확신이라고 할까 자신감이 있고 직감으로 선택했을 때 실패한 경험은 30년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되게 고민하고 엄청 심사숙고해서 골랐을 때 오히려 좀 실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직감을 믿습니다. あとはもう本当に例えば柳楽優弥君とか広瀬すずさんとかはさ部屋入ってきた瞬間にこの子だよねっていうのは僕だけじゃなくてそこにいたみんなが登場したっていうふうに分かるもんなんだよな。やっぱりこの子と会うために今回のオーディションはあったんだなっていう
出会いというのはそんなに多くないですけども、でも確実にあるので、それを逃さないというか、それも大事だと思いますけど。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야기라 유야 배우나 이제 그 히로세 스즈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디션 룸에 이제 들어오는 순간에 아 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이 오디션을 우리가 진행을 했구나. 그런 만남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감독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계속 거듭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나가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감독님의 프로덕션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프로덕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배우가 딱 등장했을 때 그 배우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제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기적의 원래 이야기는 가고시마에 사는 가고시마 외갓집인가 있던 뭐 소년이 하카타의 소녀를 만나는 식의 이제 소녀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 마에다 형제가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이제 그 어떤 매력에 압도당해서 이제 형제로 완전히 바꿔서 시나리오를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쓰기 시작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같은 경우는 후쿠야마 배우를 이제 만나면서 그 배우의 어떤 매력을 발견해가면서 이제 시나리오 영감을 받아서 쓰시기도 하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영화 제작이라는 거는 엄청난 예산과 많은 스태프들이 이제 들어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럴수록 더 유연하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런 영감을 받고 디테일들을 찾아 나가실 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가능하실지, 뭐 그럴 때 스텝이나 뭐 투자사의 반대나 이런 거는 없으실지, 이만큼 준비해왔던 게 무산되고 다시 바뀔 때 어떤 반대에 부딪히시거나, 예, 곤란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投資会社の反対に遭う 투자사의 반대. 그런 게 없으실까요? 역시 고레다 감독님. ないな。 없어요. そうあるの？ 있어요, 여러분들은? よく聞くのか、そういう話を。 많이들 그런 얘기를 들으시나요? もう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恵まれてると思うよ。恵まれたんだと思う。それはワンダフルライフから空気人形まで一緒に、僕の作品に寄り添ってくれたプロデューサーがいて、安田さんっていう、もう空気人形の完成直前で亡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安田さんがとにかくお前がやりたいものをやればいいっていう。で、僕と西川美和の作品、とにかくオリジナルで映画を作ろうと思ってるやつをこう応援するっていうスタンスがもう明確にあって、でとにかくやりたいものを応援するから、でお金がかかるお金は俺が用意するから大丈夫っていう。でなかなかそこまでのプロデューサーいないんですけど、例えば歩いてもっていろんな状況、配給会社が倒産したりいろいろな状況があって結構赤字が残っちゃったんですよ。そういう時にこう呼び出されて、安田さんが飯ごちそうしてくれながら、この作品で出た赤字は自分がやってる会社がグループ会社がいくつかあって、そこのこう赤字なんていうんですか、税金対策とかでお前が出した赤字ぐらい俺の会社でいくらでも埋められるから、お前は全然気にするなと。俺は映画はとても大好きだったから作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って言われたわけ。かっこいいよね。そういうプロデューサーがいてくれたので、多分守られたんだと思いますよ、随分僕は。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참 행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더풀 라이프부터 이제 그 공기인형까지 해서 제 그 작품에 함께 해주셨던 프로듀서 그 야스다 마사히로상. 야스다 마사히로상. 예, 그래서 야스다 마사히로서 그 프로듀서가 작고하셨거든요. 그 이제 공기인형 이제 완성 직전에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네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니시카와 미야 감독한테. 그래서 그 오리지널 작품으로 그 영화를 만든다는 그 이제 사람들을 내가 응원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그런 자세를 아주 좀 명확하게 갖고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작품 내가 응원을 하겠다, 돈은 내가 준비를 하겠다. 그런 프로듀서가 좀처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걸어도 같은 경우에는 배급사가 뭐 도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겹쳐서 적자가 꽤 많이 났어요, 그 작품이. 그런데 그 야스다 이제 프로듀서께서 밥을 사줄 테니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그 네 작품이 낸 적자는 내가 갖고 있는 그룹사 이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금 처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적자를 이제 그 세금으로 이제 그 나중에 퉁치는 식으로 해가지고선 다 메꿀 수가 있으니까 걱정을 말아라. 나는 네가 이번에 만든 작품 참 마음에 들었다. 고맙다.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저는 이 프로듀서가 있어서 정말 많은 보호를 받은 것 같습니다. まあだから安田さん亡くなっちゃって僕の周りにいたその、まあ、西川美和とか砂田真美とかっていう監督助手と一緒に文福を作るんですけど、まあだからまあ、安田さんの代わりにはなれないけれども、まあ、自分がそういう形であるグループを作ってオリジナルの監督作品を作っていく若手を今度は、まあ、僕がサポートしていく、僕が守っていく側に立つっていう、まあそういう安田さんの意思を継いでいくっていう意識が多分一番の原動力にはなってると思います。今やってることは。 그래서 그 야스타 이제 프로듀서께서 이제 작고하신 후에 제 주변에 있던 그 니시카와 미야 감독이나 또 이제 그 스나다 마미 이제 감독,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그 감독 조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이제 제가 같이 분부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야스타 씨 뭐 대신은 이제 되지는 못하겠지만 좀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오리지널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젊은 작가들을 제가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좀 지키는 그런 이제 그 좀 입장에 서서 이제 그 야스다 씨의 그 좀 유지를 잇는다고 할까요? 좀 그런 의식이 이제 저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結構だからそこからもう15年近く経ちましたけども、やっぱなんだろうね、とても恵まれた形でサポートしてくれる、手を差し伸べてくれる人たちが現れて、今本当にもちろん意見はいろいろ聞きますし、そのことによって変わっていくこともありますけども、基本的に僕がやりたいと思っているものを実現させてあげよう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くれる体制が整っているので、それで余計今すごく作るペースがありがたいことに上がってるっていう、そんな感じですね。 예. 근데 그로부터 이제 한 15년 가까이 이제 그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저를 이제 서포트를 해준다던가 이제 그 도와주겠다라는 좀 손을 내밀어주는 분들이 좀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의견 같은 것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의견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뭐 수렴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좀 바뀌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도와주는 그런 좀 체제가 이렇게 좀 잘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인 것이 최근에 좀 작품을 만드는 그런 페이스가 좀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はい。 네. です。 예, 그렇습니다. 네, 원하는 작품에 온전히 그 몰두해서 작업을 만들 수 있는, 이거는 단지 감독님의 어떤 운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들고,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실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놀랐죠. 정말 최근까지도 어느 가족도 이제 그 메이킹 보면은 정말 마지막 날 촬영 날이 시나리오 완성 날이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 계속 수정을 거듭거듭 하면서 현장에서도 계속 시나리오를 고쳐가면서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수정을 거듭해서 내놓은 촬영한 결과물이 그대로 편집을 보통 하시는지 아니면 편집 과정에서도 또 한 차례 완전히 뒤바뀌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감독님 영화는 전부 감독님이 편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편집 크레딧에 감독님 성함이 올라갑니다. 촬영 감독님은 이제 영화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계속 편집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을 혼자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編集もでも助手ついてもらってるから今撮ったものを取り込むまあアビットでやってるんですけど、アビット取り込むところまではやってもらっといてそこからだから今フィルムだとちょっと時間が空いちゃうんですけど、まあ、撮影中にも編集は始めてるので裏で撮影が終わったら夜編集してでまあそれをこう踏まえた上で翌日の撮影する脚本を少し直していくっていう撮影編集脚本書くっていうのがこう一日のサイクルの中で循環していくっていうやり方を、まあ、今はずっとやっているですね。 우선 그 편집 이제 과정까지 잠시만요. 마비토 때ですね. それプログラム名ですか? 何ですかね。ファイナルカットとかそういうこうなんか何ソフト編集ソフト。 예, 그래서 그 편집 작업 때까지 이제 그 조수가 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이제 촬영을 한 것을 이제 그 담는 그런 작업을 마비트 그런 소프트라고 하는데요. 마비트란 소프트가 있나요? 일단 그 마비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소프트에 이렇게 촬영한 거를 이렇게 담아주는 그 과정까지 이제 그 조수가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필름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좀 시간이 좀 뜨게 돼요. 그래서 그 촬영을 하는 도중에도 이제 편집 작업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촬영한 날 밤에 이제 그 편집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음날 촬영한 이제 각본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 편집, 각본 이제 뭐 수정 내지 이제 그 뭐 작성 이런 사이클이 이제 그 하루 동안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編集楽しいんだよ。 근데 편집이 재밌어요. 一番つっちゃったらだけど編集これだからねドキュメンタリーをやってた感覚が残ってるんだと思うんだけど編集をしていくとテーマが見えてくるみたいな順番がその順番なんだよね。テーマがあって脚本書いてんじゃなくてそこまだすごくこう曖昧模糊とした漠然としたものの中から自分がやりたかったのはこれでそのためにはこういうシーンの並べ替えが必要なんだだとすると昨日撮ったこのシーンはいらないけど残った時間でもう一つこういうシーンが必要になるなとかさ、そこでこういうセリフが欲しいなみたいなことってやっぱ編集をしていくと見えてくるからどんどん無駄はなくなっていくんですよ。撮影と編集が進んでいけば無駄は減ってくんですけどそこがないとなんとなく不安なまま撮影終わっちゃうんだよねきっと。 그래서 그 편집인지 그 편집이 제가 재밌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무래도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감각이 제 몸에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하다 보면은 그 테마가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순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테마를 정해놓고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집을 하다 보면 애매모호한 것들 중에서 이게 보이게 돼요. 이거구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씬을 좀 재배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든지 어제 씬은 이 씬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덜어내가지고 남는 시간에 이 씬을 넣는다라든지 이 대사를 넣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촬영과 이제 그 편집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좀 쓸데없는 부분들이 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이제 편집을 하질 않고 그냥 계속 촬영만 하게 되면은 불안한 상태로 좀 찜찜한 상태로 이제 그 촬영이 끝나게 돼요. 그 좀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감독님 시나리오도 원고지에 쓰시는데 편집 툴을 다루시는 게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실제로 뭐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실제로 너무 쓸데없는 질문인가요? 상상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編集一応こうマウス握りますよ。 예, 저희 일단 그래도 마우스는 잡을 수는 있습니다. 마우스 잡고 このぐらいは動かせます。 예, 이 정도는 움직일 줄 압니다. 직접 툴을 아, 저 고집은 데 츠로やっぱり扱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ね。ツールを。そうそう。これもだから手が動かさない。アシスタントの人に座ってもらって、後ろで、なんていうの？はい、そこみたいなやつは全然ダメで、やっぱ自分でこう手を動かさないとダメです。 그러니까 이제 뭐 어시스턴트 앞에 앉혀놓고 아 거기 끊어 이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손 움직여야 돼요. 감동받았습니다. 네. 아, 네. 벌써 시간이 1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 제가 질문 몇 개만 하고 그 받은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은 영화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늘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영화가 무언가를 찬양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프로파간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가 없으면 영화가 성립되지 않고 만든 게 거기로만 요약돼서 그것밖에 전해지지 않아서 이제 그걸 알면 다 이해한 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메시지가 우선인 상황에서는 창작자나 보는 이가 별로 행복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인터뷰를 거쳐서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영화가 메시지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 영화를 만드는 동안 감독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품고 영화를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시는지, 그게 어떤 뭐 문장일지, 뭐 질문일지, 무엇을 가지고 영화를 계속 고민하면서 앞으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作品によって随分違うけどね。 작품에 따라 꽤 다르긴 한데요. 例えば歩いても歩いてものノートの1ページ目には人生はいつもちょっとだけ間に合わない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よ。空気人形の撮った時の1ページ目はあなたの息で私の体を満たして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よ。万引き家族の時にはそれはもともと万引き家族というタイトルじゃなかったタイトルのようなキャッチコピーがあって声に出して読んでっていうのが書いてあるんですよね。なんとなくだからそのキャッチコピーって言っちゃうと軽いんですけどなんかその浮かんだ一行を1ページ目に書いて、スタートするっていう感じかな。怪物はね、世界は生まれ変われるか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よね。その一行は自分で決めるんですよ。僕が決めさせてもらって脚本開くと印刷された脚本でも大体1ページ開くと書いてあるっていう。なんかそのことは常に頭の隅に置きながら現場に立ってるっていう。
ですね。 예. 그래서 작품마다 이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를 들어서 걸어도 같은 경우에는 그 노트 이제 그 제일 첫 페이지에 인생은 항상 그 한 발짝씩 늦는단 말이야. 예, 그런 그 한 문장이 적혀 있고 공기인형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에 너의 숨으로 이제 내 몸이 채워져 뭐 이런 이제 글이 적혀 있고 또 이제 그 너의 이제 또 어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타이틀은 아니고요. 이제 좀 그 타이틀 같은 이제 캐치카피인데 이제 그 소리를 내어서 불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캐치카피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가볍게 들릴 수는 소리가 이렇게 울리지. 캐치코피라고 하면은 이제 카피라고 하면 상당히 좀 가볍게 이제 들릴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좀 그때 그 작품마다 떠오르는 한 이제 줄의 문장 이것을 제가 항상 그 각본의 가장 이제 첫 페이지에 쓰고 작품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괴물 같은 경우에는 세상은 과연 이제 그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요 이제 한 문장을 적고 이제 그 한 문장은 제가 항상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본이 이제 인쇄가 되면은 열었을 때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이제 그 문장을 항상 머리 한 켠에 놓고 이제 그 현장에 서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いろんなとこで喋ってるから聞いたことある方もいるかもしれないけど、万引き家族撮った時にその声に出して呼んでっていう一言だけ書いてあって、撮影が始まった時にまだ脚本できてなかったのね。あらすじしかできてなくて、タイトルだけ、タイトルとか1行目だけ決まってたんだけど、それが役者がお芝居をしていく上ですごくヒントになっていくですよ、きっと。それで撮影の初日が実はキキリンさんの最後のシーンで、海辺で家族がはしゃいでるのを砂浜に座ってキリンさんが見てるっていうシーンが実は撮影初日だったの。彼女の出番としては最後なんだけど、夏のシーン先に撮っちゃって、実際の撮影は大体冬に撮ってるんですけど、彼女は何も言わないんだけど、そのシーンの時に撮影の時見てたらなんか入れ歯をもごもごさせてたんだよ。こうやってもごもごしてた。だから、今回入れ歯外してる役だったからなんかそれでもごもごしてるのかなと思ってたんだけど、編集で見てみたらこれ声に出して呼んでがタイトルなんだけど、声に出さずに何か喋ってるっていうのが分かったんだよね。それでちょっと大きな画面で繰り返し見てみた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って言ってたわけ。でももちろん台本とかセリフ、それ台本に書かれてないセリフだしさ、声には出してないことを、声には出してないけどその目の前の家族に伝えたい気持ちをそこで自分でお芝居してたわけ。それですごいなんていうの、感動っていうかゾッとしたわけですよ。僕はそれを見てすごいなこの人と思って、それでこれが彼女の最後のシーンだとするならば、どういう脚本にしていこうかっていうのをその夏から冬の間に僕は練って投げ返すわけですよ、その役者たちに。そういうキャッチボールをができたのはもちろんその編集をしたからだっていうのもあるし、そういう役者だった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その真剣勝負は結構面白いですよ。これだって僕気づかなかったらそれで終わりだし、気づかなかったらキリンさんとしてはこの監督はその程度の監督なんだなってんで、もう二度と出ないっていうことになるから。でやっぱりキリンさんあそこでこんなこと言ってましたねっていうのも野暮なかっこいいことじゃないから、それを受け止めて脚本にそれをちゃんと反映させるっていうのが僕はやらなくちゃいけない仕事だったから、なんかそういうのがとてもだからそれは最初の一行がとても効いたっていう感じですね。 이 얘기는 이제 뭐 상당히 여러 곳에서 해서 뭐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방금 전에 그 어느 가족을 찍을 때 제가 이제 그 뭐 소리를 내어 이제 불러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적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 작품을 찍을 때
근데 촬영에 들어갈 때까지 각본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거의 이제 줄거리만 있는 상태로 또 이제 그 타이틀 말씀드린 타이틀은 정해져 있었는데,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연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힌트가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 첫날에 키키키린 씨의 이제 그 바닷가, 그러니까 그분으로서 이제 마지막 등장씬을 찍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찍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모래사장에 앉아서 이제 키키키린 씨가 이제 그 바닷가에서 즐겁게 이제 노는 가족들을 보면서 고마웠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는 장면을 이제 제일 먼저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씬을 먼저 찍고 이제 실제 나중에 겨울에 거의 이제 촬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무 말도 이제 사전에 어떤 언지를 주지를 않고 그 장면을 찍을 때 촬영을 하는데 찍고 있는데 이렇게 입을 좀 이렇게 우물우물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틀니를 빼는 그런 빼는 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물우물 거리시는 건가 싶었는데, 편집을 할 때 영상을 보니까 이게 타이틀은 이제 그 소리를 내어서 이제 불러라고 이제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리를 내질 않고 뭔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다란 화면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저희가 보니까 고마웠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물론 이제 그 대본에 담겨 있는 그런 대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를 내지를 않고선 이렇게 이제 눈앞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자신의 이제 감정을 전하는 연기를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걸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감독으로서는 정말 감동적이기도 하고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참 이 배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키키키린 씨의 이제 그 라스트 등장 씬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각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찍고 이제 여름에서 이제 겨울 가는 사이에 제가 이제 각본 작업을 해서 이제 재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방금 전 그 대사를 이제 키로 해가지고서 이제 다시 이제 각본을 만져서 캐치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이제 제 수정한 이제 그 각본을 던지고 또 다시 이제 연기로 돌려주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그렇게 이제 배우들에게 그런 이제 그 수정을 한 대본을 넘길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진검승부가 된 것이 아닌가, 편집을 했기에. 그래서 그런 상당히 좀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것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훌륭한 연기를 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제대로 발견을 하지를 못하고 이제 던지지를 못했다면은 키키키린 씨는 아마 이 사람 그냥 이 정도의 감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이 감독 작품에는 2번 다시 내가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새로 이제 그 받아서 이제 수정을 했지만 지난번에 그런 연기를 하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고쳤습니다라고서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모냥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각본에 이제 반영을 하는 형태로, 그것이 이제 감독으로서의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제가 썼던 그 타이틀이라고 할까, 그 첫 문장이 좀 좋은 키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먼저 이제 질문 주신 것들 저희가 이제 뽑아서 저한테 몇 개 넘어왔는데 이거부터 한번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감독님은 평소 쉬는 날에 뭐 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쉬는 날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休みはないです。 쉬는 날 없습니다. 틈틈이 쉬는 시간이라도 뭔가 즐거운 거리 같은 게 없으실까요? 休憩 쉬는 시간? 今오는데なんか好きなことやる。好きなことは、ね、なんかやだな、かっこよく聞こえると嫌だけど、映画を作ってることが好きなので今。 예, 제가 그러니까 뭐 틈을 찾아서 좋아하는 일 하느냐, 저 너무 멋지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멋내서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를 만드는 일을 좋아합니다. 意外と映画を作ってる以外の時間って本当にないんだよね今。 의외로 진짜 영화를 만드는 거 이외에 뭐 딴 걸 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あれですね。ボクシングの試合を見てますね。 그런데 그 복싱 경기 봐요. それは仕事と関係ないですね。 그거는 이제 일이랑 상관없잖아요. それが唯一かな今。 지금 유일하게 즐기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막 유튜브 쇼츠 같은 것도 보시나요?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요? 저 이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YouTube のショート動画
안 보시나 봐요. 고라니 날아다니. 見ないですね。 안 보네. 안 봐요. 面白いの？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런 네, 거? 이제부터 안 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자, 네. いやいやいや。いや、最近なんかさ、オーディションに来た子供がさ、監督の作品見ましたって言って、あ、そうなの？ TikTok でって言われて、TikTok で見られるのって言ったら、なんか1分ずつ見られるみたいな。1分ずつ見るの大変じゃないのっつって、全然大変じゃないって言われたんだけどさ、そういうものを今、若い子は。 예, 최근에 그 오디션에 온 이제 그 아역이 감독님 작품 봤습니다. 틱톡에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으로 영화를 볼 수 있냐고 했더니 1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분씩 보면 너 안 힘드냐 그랬더니 전혀 안 힘든데요라고서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습니까? そうだからすごい時代になったなと思うけど、 야 정말 엄청난 시대구나. あんまりなんかそういうショート動画とかを見る習慣がないです。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뭐 쇼폼을 본다던가 예, 그런 좀 습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YouTube とかでその世界のボクシングのいろんな KO シーンとかまとめられたものとかたまに見ますけど、 근데 다만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제 그 세계 복싱 뭐 KO씬 그런 거 같은 거를 좀 정리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좀 모은 거. 예, 그런 뭐 동영상은 보긴 하는데. 정말 많은 반성을 하고 가게 되는. いやいやいや。 그 또 하나 질문이 스태프들하고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감독님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여쭙는 질문입니다. 그 중간에 영화를 찍다가 의지를 잃어버리는 스태프들이 있을 때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대립이 있다거나 뭐 이제 이제 같이 찍는 사람들인데 이제 의지를 잃었다거나 이제 이랬을 때 감독으로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やる気をなくしたスタッフをどうするか。 예, 의욕을 잃은 스텝을 어떻게 大変だ 하나? なこれ。全部のスタッフが僕の視界に入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多分そういうスタッフもいるんだろうとは思うんだよね。 근데 모든 스텝이 제 가시권에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눈치를 못 채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少なくともだから僕が基本僕は楽しそうにしてる。僕は毎日楽しそうに、現場にいます。それだけは守っているので、イライラして何かに当たったり大きな声出したりっていうことは一切しないので、それが最低限かな、自分のルールとしては。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제가 즐거운 모습으로 이제 매일 그 현장에 서 있도록 하는 것, 예,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화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큰 목소리를 내서 뭐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일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저의 이제 최소한의 룰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요거랑 연결해서 제 질문인데요. 현장에 이제 오는 스태프들, 특히 이제 연출팀, 제작팀을 혹시 직접 면접을 보셔서 뽑으시는지, 이제 뭐 그럴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スタッフを演出部は基本的にずっと難しいな誰も知らないからずっと一緒に組んでいった、現場のプロデューサーがいて、そのプロデューサーが最初助監督紹介してくれたので、それはやっぱ監督助手と一緒にやってくれる助監督チームを選んでくれて、基本的に言うとずっとその人たちとやってきて、でチーフが卒業してセカンドがチーフになってまたその子たちと一緒にやっていく。で、怪物まではその最初のチームのサードだった子がチーフになって現場をやってくれました。今またちょっと新しいチームと始めてますけども、基本的に言うとそういうふうに世代が交代していくことはあるけれども、録音部も美術もみんなそうやって最初に会った時は助手だった子がチーフにトップに立って今チームに入ってます。
그래서 그 이제 연출부를 말씀을 드리자면 좀 기본적으로 그 아무도 모른다 때부터 현장에서 제가 같이 이제 합을 맞췄던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좀 팀을 이렇게 꾸려줬어요. 그래 그 조감독들을 소개를 해줬고 이제 감독 조수도 함께 할 사람들을 이제 그 팀으로 이렇게 이제 꾸려줘서 그들이랑 이제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이제 치프로 들어왔던 분이 이제 그 성장을 해서 이제 그 이 팀에서 졸업을 해서 나가면은 세컨드에 있었던 사람이 치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괴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첫 촬영 때 그 서드로 붙었던 분이 괴물 때 이제 치프가 돼서 이제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지금은 이제 좀 그 세대가 교체가 돼서 이제 그 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이렇게 교체가 돼서 이제 다른 분들로 이렇게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뭐 미술팀이라든지 이제 뭐 다른 녹음부라든지 그런 다른 팀들도 처음에는 조수로 들어왔던 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치프가 돼서 그 팀의 이제 가장 좀 리더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는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だからもう結構積み重なった時間があるので基本的にだからなんか面接するわけじゃないですけど、現場が始まる前にはもちろん会いますし、その中で多分僕がとにかく怒鳴り声が嫌いだとかさ、甘いものが好きだとかさ、そういう大事なことは共有されて皆さん現場に来られるし、その日本語で言うと縦割りっていうさ、例えば撮影部は撮影の話しかしないとか、美術は美術のことだけをっていうことをあんまり好きじゃないので、すごくアマチュアだって言われる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も、垣根を越えて意見交換ができるっていうのがベストだと僕は思ってるから、この2月に撮ってた現場だと各脚本撮影中にその脚本会議っていうのを開いて、意見交換を意見言いたい人はみんな来てもらって、だから制作部から撮影部から15人ぐらい来たかな。でそこは僕がご飯をご馳走して、みんなでその脚本のどこが気になるかとかさ、ここはこう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かっていう意見をみんなに言ってもらうみたいな、そういう時間を作りましたけど、すごく良かったですよこれ。そういう縦割りじゃない形のそれぞれが意見を言い合えるっていう環境をとにかく作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 예. 그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싸운 이제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면접 같은 것을 이제 보는 것은 아닌데, 이제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뭐 사전에 이제 뭐 만남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아마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그러니까 시간을 함께 온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현장에서 이제 뭐 큰 소리 나는 걸 안 좋아한다, 아니면 제가 뭐 단 거를 되게 좋아한다, 뭐 디저트 같은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이제 그 사전 정보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현장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좀 각 그 섹션별로 이렇게 좀 칸막이가 있다고 할까요? 서로 이렇게 좀 벽을 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촬영부는 촬영부만, 미술부는 미술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벽을 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좀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좀 그 서로의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월에 진행했던 현장에서는 촬영 도중에 각본 회의라는 것을 열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견 말하고 싶은, 각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사람은 다 와라 해서 제작부, 뭐 촬영부, 뭐 이런 데서 한 15명 정도가 와서, 그러니까 제가 뭐 밥을 좀 쏘고, 그래서 그 각본을 읽어봐서 어떤 부분이 좀 걸렸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냐라고 이제 의견을 좀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로의 이제 그 조직마다 이렇게 벽을 두질 않고 서로 좀 의견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환경, 여건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배워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짜 이제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현재
한국 영화계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왜 한국에는 이 놀라운 그 감독님들이 계셨는데 그 뒤를 이을 차세대 뭐 거장 차세대 감독이 왜 나오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가장 큰 뉴스가 되었는데요. 그 감독님은 사실은 그동안 이제 한국 이제 오가실 때마다 한국에는 영화학교, 국립영화학교도 있고 여러 지원 제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영화계가 많이 배울 점이 있다. 이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에 오히려 더 새로운 감독들, 젊은 거장들이 세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한국에서는 이제 더는 그런 감독은 나오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이제 그 내부의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보실 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실 때 일본 영화계에서 그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새로운 젊은 감독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토양이랄까 그런 배경이 무엇일지 그리고 감독님이 혹시 또 기대하시는 새로운 영화라던가 기다리는 새로운 감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좀 배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そうね。新しい作家が出てきてるのはとてもいいことだと思うし、応援ももちろん応援してるんですけど、制作費は上がってないのよ、あんまり。彼らが撮ってる映画の。多分、皆さんが知ってる監督、例えばカンヌに呼ばれてる監督たちでも、もう3週間もかけずに撮ってるぐらいなんじゃない？もちろん1億かかってないぐらいの作品の方が大半だから、日本の場合は。新しい作家は出てきてるけれども、それをちゃんとサポートして、もうちょっと制作の日数増やしてあげるとか、そういうサポートはないに等しいから、そこをもう少しちゃんとやっていかないと、今はいいかもしれないけど、彼らがじゃあ10年経った時に、下手したら同じようにまた3週間でオリジナルの作品を撮ってるかもしれない。このままいくと。だからそうではない形を目指すためには、やっぱりコフィックのような全体を俯瞰して今後10年20年先の日本映画というものをど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けるかっていう目線は必要だなと思っているから、そういう働きかけはしています。で、今日本映画って言ったけれども、どういう監督が出てきてほしいかといえば、例えば日本の資本で日本で韓国の監督が撮るとか、マレーシアの監督が撮るとか、そういう日本映画だけではない形の交流っていうんですか。今少しずつ多分お互いの韓国と日本だったらリメイク作品ができたり、役者が交流したり、シム・ウンギョンさんみたいに今日本で活躍してる韓国の女優さんがいたり、ペドナさんももちろんそうだけども、少しずつ起きてると思うんだけれども、監督の交流みたいなものが進んでいくと、もっとお互い刺激になるかな。自分たちに何が足りないのかっていうのはすごく分かってくるような気がしてるので、そういう監督たちが出てくるといいなと思ってます。물론 이제 그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물론 저는 이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작비 자체가 별로 오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고 있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아실 만한 그런 이제 감독들도, 칸네 이제 초청을 받은 감독들도 3주 이내에 이렇게 막 촬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작비가 뭐 1억엔 또 되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 뭐 태반이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작가들이 이제 등장은 하고는 있지만, 이들에게 이제 그 제작비를 이제 뭐 서포트 같은 걸 해서 뭐 제작 일수를 더 뭐 늘린다던가 그런 서포트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10년 후에도 어쩌면은 그들이 그 작가들이
감독님들이 10년 후에도 3주 뭐 이내에 오리지널 작품을 계속해서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모습을 지향해서 코픽처럼 어떻게 보면 좀 전체를 이렇게 좀 조감해서 그러니까 10년 후는 또 이제 뭐 20년 후, 뭐 30년 후는 일본 영화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 좀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감독이 등장하길 기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이제 자금으로 일본에서 촬영하는 뭐 한국 감독이 등장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일본에서 작품을 만드는 말레이시아 감독이 나와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 영화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의 이제 그 교류도 생겨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이제 한일 간에는 좀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작품이 좀 리메이크가 서로 된다던가, 아니면 뭐 배우들이 좀 교류를 하고 있다던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심은경 배우가 이제 일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뭐 배두나 씨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배우들의 이제 교류라고 할까, 이제 좀 그 국가 경계를 넘어서 활약하는 케이스들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감독의 교류는 이제 아직은 조금 미진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늘어난다면 서로에게 더 자극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그런 감독들이 좀 등장을 했으면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딱 저스트하게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감독님 마지막 인사 한번 듣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なんか役に立ったらいいんだけどな。 뭔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あ 도움이 の 됐는지. はい。いい時間でしたか？大丈夫ですか？ 좋은 시간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이걸로? はい。 아, この中で将来映画を撮ろうと思ってる人はどのくらいいるの？ 이 중에 혹시 장래에 내가 영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어느 정도 계세요? 結構。 꽤 많으시네요. 카노조님. 今だからその新人がなかなかねネクストが出てこないみたいな話してるけど、この中から出てくるといいね。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포스트, 그러니까 뭐 차세대 이제 감독이 이제 신인 감독이 잘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등장하면 좋겠네요. ね。ね。 여기에서. 期待してます。 예,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했습니다.